봄이 오기 직전 차가운 바람이 산골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은 백발의 할아버지 이성진이었다. 그는 평생을 산과 들에서 살며 자식 없이 혼자 진 일손을 돕는 것도 없이 하루하루 고요히 지나갔다. 하지만 한 가지,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의 개, 진돗개 동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친근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동이가 집 앞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동이는 울음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슬픔이 묻어나는 소리로 울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가 현관 앞에 서자 동이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 모습에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점을 느낀 할아버지는 동이가 앞발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이야, 뭘 찾고 있니?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동이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앞발을 땅에 쿵쿵 내리치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곳을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감을 잡고 발걸음을 옮겼다. 동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작은 새끼 진돗개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땅에 쓰러져 있었다. 새끼 진돗개는 눈을 떠도 몸은 거의 기운을 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동이는 그 새끼에게 몸을 붙여주며 계속해서 울었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듯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듯 했다. 이 새끼를 살릴 방법이 있을까?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미 진돗개가 급하게 할아버지 쪽으로 뛰어오며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동이의 행동에 대해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다. 동이가 갑자기 자리를 떴다. 그 모습은 어딘가 미친 듯이 급박했다. 그리고 몇 분 후 동이는 집 뒤에 있는 숲속에서 무언가를 물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약초였다. 할아버지는 동이의 행동을 눈여겨보았지만 그 약초가 무언지 알 수 없었다. 동이가 다시 새끼에게 돌아와 그 약초를 입에 물고는 그 새끼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그 약초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이가 그 새끼에게 주는 모습은 마치 살리기 위한 의식처럼 보였다. 어미개의 본능적인 행동은 그저 사랑과 보호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고대의 지혜가 담긴 의식처럼 느껴졌다. 동이, 너,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니?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약초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동이가 그 약초를 새끼 진돗개에게 가까이 대며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쳤다. 살려주겠다는 거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약초를 새끼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음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동이의 행동은 단순한 개의 본능적인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고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가 약초를 새끼 진돗개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을 때 동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 약초를 새끼의 입에 넣어 주었다. 새끼는 처음에는 약초를 거부하는 듯 했으나 서서히 그 약초의 향기에 이끌려 입을 열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그 어떤 경험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것 같았다. 동이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며 마치 약초가 이 새끼의 생사를 결정지을 중요한 열쇠인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후 몇 분이 지나자 새끼는 눈을 크게 뜨고 처음으로 고통에서 벗어난 듯 보였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돌리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약초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작은 개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동이가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눈빛은 더욱 뚜렷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동이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동이를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동이의 행동이 더 이상 단순한 개의 본능적인 행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이야, 너 어디 가니?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동이는 그대로 숲으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이를 쫓아가기로 결심했다. 숲속은 생각보다 어두웠고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할아버지는 동이를 찾으려면 그 어두운 숲속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의 나이가 들어 걷기 힘들었지만 동이를 쫓는 그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동이는 결국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힘겹게 그 뒤를 따랐다. 숲속의 깊은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조용해졌다. 할아버지는 동이의 움직임이 더 이상 들리지 않자 고요한 숲속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는 그쪽으로 다가갔고 그 불빛은 신비로운 청색의 불빛이었다. 불빛의 근원은 땅에서 나는 것이었고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오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그 불빛을 따라가자 동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리고 동이는 그 앞에 놓인 어떤 상자처럼 생긴 물건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동이야, 이게 뭐냐? 동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그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본 후 그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작은 장식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 중 하나에 적힌 글귀가 할아버지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한자로 쓰여진 오래된 비밀이었다. 이 약초는 단순한 약초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생명의 열쇠이다. 이를 알고 있는 자만이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할아버지는 그 문서를 손에 들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무언가 큰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이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문서를 통해 모든 것을 전달하려는 듯했다. 이 약초는 단순히 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비밀은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며 그 문서를 손에 쥐고 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피어났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할아버지는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결단을 내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동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눈빛은 이제 한층 더 무겁고도 진지했다. 할아버지는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직감했다. 할아버지는 동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동안의 삶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기운을 느꼈다. 문서 속의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치 과거의 영혼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즉시 그 문서를 펼쳤다. 약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확실히 중요했다. 진짜 생명의 열쇠라고 적힌 부분은 그가 그동안 듣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 약초가 단순히 치유의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힘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그러던 중 문서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쪽지처럼 보였고 그 위에는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매우 오래된 문자였고 한눈에 봐도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글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편지가 그가 찾고 있던 답을 제공할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이지? 할아버지는 입을 열며 머릿속에서 그 문자의 의미를 해석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동이의 행동이 점점 더 신비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그 작은 편지를 가지고 자려고 했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문서와 편지를 곁에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문득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동이의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은 평소와는 달리 불안하고 긴박한 느낌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급히 일어나서 동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동이는 그 작은 집 앞마당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동이를 불렀지만 동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할아버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동이야, 뭐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손끝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다. 동이가 시선을 보내던 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바로 작은 숲의 입구였다.
밤이 되어 숲은 어두워졌지만 그곳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서서히 그곳으로 다가갔고 동이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갔다. 그들은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갑자기 숲속의 나뭇가지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빛이 보였다. 저게 뭐지?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빛은 마치 신비로운 힘을 지닌 물체처럼 보였다. 동이는 그 빛을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빛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빛은 그들 앞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커졌고 결국 할아버지는 그 빛의 근원에 도달했다. 그곳에 있던 것은 바로 오래된 나무의 뿌리 사이에서 나오는 청색의 빛이었다. 그 빛은 매우 강렬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 빛을 손으로 만져보려 했지만 갑자기 동이가 그의 손을 막아라. 동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눈빛에서 뭔가 중요한 경고를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그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이,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이냐? 할아버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동이는 그저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그 빛 속에 숨겨진 진실은 단지 약초와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숲속에서의 신비로운 빛을 뒤로하고 동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을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그를 계속 숲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동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났고 그 표정에서 미묘한 두려움이 엿보였다. 동이야, 괜찮니? 할아버지는 동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동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저건 그냥 빛일 뿐이야. 우린 이제 돌아가야 해.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숲을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았다. 숲속에서 느꼈던 그 불안감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숲속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을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그 빛을 찾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동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동이는 여전히 그 빛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결국 동이를 집 안으로 데려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 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동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은 평소와는 달리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동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동이는 자신의 침대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다. 동이, 왜 울어? 할아버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러나 동이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만히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할아버지는 동이가 그 빛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혹시 그 빛에 대해 알고 있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이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빛은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동이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동이의 말은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사실이었다. 그 빛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고?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운명과 연결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동이의 말에 그가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그것이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서 동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 빛은 단지 약초나 문서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은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빛을 이해하고 다루려면 먼저 사람들의 감정을 알고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요. 할아버지는 동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그 빛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했을 뿐 그것이 사람들의 감정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가 그 빛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할아버지는 질문을 던졌다. 동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한번 말문을 열었다. 그 빛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났어요. 그 빛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아직까지 그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이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동의의 말에서 뭔가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다. 이제 그는 그 빛을 이해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의와 함께 더 큰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동의의 말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몰랐다. 그 빛이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는 느낌은 확실했지만 그 빛이 인간의 감정과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그에게 여전히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이 여정이 그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동이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은 동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동이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운 숲속에서 봤던 빛과 같은 신비로움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그 빛은 단순히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빛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 빛은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동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동이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건가?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럼 왜 내가 그 빛을 처음 보았을 때 그때까지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그냥 숲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았지? 동이는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건 우리가 아직 그 빛을 제대로 이해할 준비가 안 되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빛은 우리에게 무엇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 빛을 찾고 나서야 비로소 그 빛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며 교차했다. 그 빛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빛이 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동이에게 다시 물었다. 동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한 번 더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그 빛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해요. 우리가 그 빛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 빛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동이의 말은 할아버지를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다. 그 빛의 일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할아버지는 의문을 품고 동이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그 빛을 따르고 그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그 길을 따라가야 해요. 동이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동이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 빛이 나타났는지를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단순히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알겠어, 동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 그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자. 할아버지는 결심을 굳히고 말했다.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마치 그 빛이 그들을 이끌어갈 운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이 정말로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의 힘이 미치는 걸까?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대해 더 깊은 답을 찾아야 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후 그 빛을 쫓아 숲으로 다시 나가기로 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진실이 숲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빛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또 어떤 비밀을 마주하게 될까? 그리고 그 빛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할아버지와 동이는 다시 숲으로 들어갔다.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부드럽게 비추고 숲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걷는 길은 그들의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의미를 찾아 숲속을 헤매고 있는 느낌이었다. 할아버지,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찾고 있는 빛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동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떨게 했다. 할아버지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다, 동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걷는 한, 그 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줄 거야. 할아버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대답했다. 그는 그 빛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강하게 들었다.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들이 걷는 길은 점점 더 좁아졌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얽히며 그들의 발걸음을 방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 저기 봐! 동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동이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봤다. 멀리 숲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그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그들을 향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게 바로 그 빛인가? 할아버지는 동이에게 물었다. 동이는 그 빛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네, 할아버지. 그 빛은 분명히 우리가 찾던 빛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에요. 동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숲은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 듯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다. 마침내 그들이 빛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빛은 단순히 그들이 상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한 존재처럼 고요하게 숲 한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게 뭐지?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그 빛을 바라봤다. 그 빛은 그저 눈부시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보는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빛만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빛은 아마 우리가 찾고 있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빛 속에서 한 줄기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것은 아주 작은 형태의 무엇인가가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그림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저건 무엇이지? 할아버지는 점점 더 궁금해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들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그림자가 점점 더 분명해지자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림자는 바로 한 마리의 진돗개였다. 그 진돗개는 놀랍게도 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돗개는 바로 그들이 숲에서 만났던 어미 진돗개였다. 어미 진돗개가 이곳에? 동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진돗개는 이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진돗개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했던 진실은 바로 이 진돗개와 관련이 있었던 걸까? 어미 진돗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듯 빛 속에서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죽어가던 새끼 진돗개가 어미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결국 이 신비한 사건을 풀기 위해 이 숲으로 온 것이었다. 이제 그 빛과 진돗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파헤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할아버지는 결심을 하며 말했다.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빛 속에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어미 진돗개와 함께 숲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갔다. 그들은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도 어둠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빛은 여전히 그들을 이끌었고 진돗개는 그 빛을 향해 느릿하게 걸어갔다.
이제 그들은 어떤 비밀을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것을 알게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할아버지, 이 빛은 정말 신기해요. 마치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을 알려주는 듯해요. 동이는 손에 든 작은 촛불을 불어끄며 말했다. 그 촛불은 그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빛과는 다른 종류의 빛이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응, 동이야.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이 숲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이 숲이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들의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마음속의 불안감도 점점 사라지는 듯했다. 그 순간 갑자기 진돗개가 멈추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와 동이는 모두 긴장했다. 그 진돗개는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을 내딛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이는 눈을 크게 떴다. 할아버지, 왜 멈췄죠? 뭐가 있는 거죠? 동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진돗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주위를 살폈다. 숲은 고요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 갑작스러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할아버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잠깐만, 동이야.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하며 동이를 뒤로 밀었다. 그 순간 숲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아주 큰 동물처럼 보였고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그들 쪽으로 돌진해 왔다. 이게 뭐지? 동이가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구분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빨리 피해야 했다. 할아버지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동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 순간 진돗개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어미 진돗개는 그 그림자가 다가오는 속도를 빠르게 감지하고 놀랍게도 그것에 맞서 싸우려 했다. 어미 진돗개. 동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진돗개는 그 그림자에게 맞서서 용감하게 달려갔다. 그 강한 의지와 용기는 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왜 이럴까요? 저 개는 왜 그렇게 싸우는 거죠? 동이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는 진돗개의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그 이유는 아마 이 진돗개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진돗개의 용감한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그 진돗개가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느꼈다. 진돗개는 계속해서 그 그림자와 맞서 싸우면서도 그 그림자에게 물리치는 일 없이 끝까지 싸웠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듯,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듯 했다. 그동안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진돗개를 지켜보며 점점 더 그 개의 결단력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그림자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오자 할아버지와 동이는 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 그림자는 이제 더욱 가까워졌고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숲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뭘까요? 동이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며 그 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들은 숲의 끝에서 무엇이 나타날지, 어떤 새로운 진실이 밝혀질지, 그리고 그 진실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해졌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속에서 숨을 죽이고 진돗개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숲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돗개는 물러서지 않고 싸움을 계속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 싸움 속에서 진돗개는 무엇인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할아버지, 그 개는 정말 무엇을 지키려는 거죠? 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소리에는 불안과 궁금함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는 진돗개의 싸움에 집중하면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동이야. 그 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진돗개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진돗개는 점점 더 강력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도 쉬지 않고 덮쳐왔다. 그림자는 일종의 악의적인 존재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 숲속에서 그것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그러던 중 그 그림자가 드디어 할아버지와 동이 앞에 나타났다. 그림자는 그들의 앞에서 멈추었고 그 순간 숲속에서 그만의 독특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만 그 음성이 이상하게도 인간의 말이 아닌 듯했다. 누구냐?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그림자는 말없이 그들에게 다가오더니 그 주위를 감싸며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그림자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것은 사람도 동물도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영혼이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었다. 이곳은 수백 년간 수많은 생명과 죽음이 얽힌 장소였다. 할아버지는 소름이 돋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숲의 영혼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이 숲은 단지 생명이 존재하는 곳만은 아니다. 이 숲은 모든 생명이 돌아오는 곳, 그리고 떠나는 곳이다. 숲의 영혼이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음성은 신비롭고 마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 영혼은 무엇을 의미하려 했을까? 그리고 진돗개는 왜 이 숲으로 그들을 이끌었을까? 할아버지는 그 순간 무엇인가 큰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이 개는 바로 숲의 수호자였구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진돗개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돗개는 여전히 그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싸움이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숲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싸움임을 알게 되었다. 이 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거야. 그건 이 숲을 지키고 모든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 할아버지는 동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진돗개가 그를 물리치자 숲의 영혼은 그들에게 다가왔다. 너희가 그 개와 함께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숲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이 숲과 모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숲의 영혼이 말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순간 이 숲에서 그들의 운명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숲의 영혼은 갑자기 사라지며 그 자리에 진돗개만이 남았다. 진돗개는 한 번 더 할아버지와 동이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인가? 동이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생각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일까? 숲을 지키고 그 숲의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거부하는 것일까?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속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속엔 숲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책임을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스며들었다. 숲의 영혼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무겁고 진돗개에 사라진 뒤에도 그들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다. 할아버지, 숲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교차했다.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을 거듭한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숲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숲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이 숲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숲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결연했다. 그의 눈은 깊은 이해와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다. 동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단은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이가 다시 묻자 할아버지는 길게 숨을 내쉬며 숲을 바라보았다. 숲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한 속삭임을 보내는 듯했다. 그들의 목소리도 이 숲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우리는 이 숲과 더 깊은 연결을 맺어야 한다. 숲의 수호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 숲의 영혼을 이해하고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이 숲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순간 숲속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에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이번에는 작은 발소리였다. 두 사람은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한 마리의 새끼 진돗개가 나타났다. 그 새끼 진돗개는 부상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매우 약해 보였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다가갔다. 이건 진돗개의 새끼야. 동이가 놀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 새끼 진돗개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 새끼도 숲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존재야. 이 새끼가 이 숲에 살아남아야만 숲의 균형이 맞춰질 거야. 그들의 앞에 있는 새끼 진돗개는 약하지만 그 눈빛은 매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숲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새끼 진돗개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숲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새끼를 지켜야 해. 동이야. 이 숲의 미래는 우리와 이 새끼에게 달려있다.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다. 동이는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은 듯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책임감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숲의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숲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주변의 나무들이 기묘하게 흔들리고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순간 숲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다. 영혼은 그들에게 다가와 이번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 숲은 이제 너희의 것이며 너희의 사랑과 헌신이 숲을 살릴 것이다. 영혼은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앞에 있는 새끼 진돗개를 바라보았다. 이 새끼가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영혼의 말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숲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했다. 숲을 지키는 일이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의 연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숲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 숲의 수호자로서. 할아버지가 말했다.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숲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숲의 수호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의 중심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결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끼 진돗개를 품에 안고 숲속을 걷는 동안 숲은 마치 그들을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나뭇잎들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숲을 지키는 것이다. 그 무엇도 우릴 막을 수 없어. 할아버지는 힘주어 말했다. 동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길은 이제 숲의 중심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숲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이 숲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모든 생명과 하나 되어야 했다. 숲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느낀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한 압박감이었다. 숲의 영혼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가 숲을 지킬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영혼은 그들에게 짧은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마지막 시련? 동이가 의문을 품고 물었다.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숲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숲의 운명은 우리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 속에 미세한 불안이 묻어났다. 그들은 숲의 중심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숲의 중심에 이르자 그들은 한 마리의 거대한 늑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 늑대는 숲의 수호자였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겁고 그 존재 자체가 숲의 모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늑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했다. 이 숲을 지키려면 너희가 숲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숲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힘을 증명해야 한다. 늑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존재는 압도적이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늑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우리는 숲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 숲의 수호자로서 이 숲의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어 싸울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동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이어 힘차게 말했다. 이 숲을 지킬 것입니다. 이 숲은 우리의 산과 죽음이 얽힌 곳이니까요. 늑대는 그들의 결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늑대는 그들에게 숲의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숲의 깊은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숲에 숨겨진 힘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그 힘을 느끼고 그 힘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시험받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숲의 정수를 다룰 준비를 시작했다. 숲의 정수는 매우 강력한 에너지였고 그것을 다루기 위해선 깊은 이해와 조화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숲의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숲의 일부다. 이 숲의 힘을 나누고 이 숲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하게 울려 퍼졌다. 동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숲의 에너지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 순간 숲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다. 영혼은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는 숲의 수호자가 되었다. 이제 숲의 힘을 지키고 숲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다. 영혼은 그렇게 말하며 숲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전수해 주었다. 두 사람은 숲의 정수를 통해 더욱 강해졌고 숲을 지키는 사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다. 이제 숲의 수호자로서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동이는 그 말에 힘을 실어 숲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숲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숲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숲을 없애려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었고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들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숲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숲의 평화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숲의 중심에서 받은 힘과 숲의 영혼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들은 숲을 파괴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숲의 수호자였던 늑대는 그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기고 사라졌다. 진정한 수호자는 물리적인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숲과 하나가 되어 숲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늑대의 말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맴돌았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의 경계를 넘어선 적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들은 숲의 바깥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졌고 숲의 숨결은 그들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었다. 숲은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이 숲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숲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숲과 하나 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동이에게 말했다.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되새겼다. 숲의 영혼과 함께 싸워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 그들이 숲의 경계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숲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숲의 소리들이 뒤엉켜 그들의 귀를 울렸다. 갑작스러운 바람 속에서 숲이 그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니다. 이 숲은 살아있는 존재다. 할아버지의 말에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순간 숲의 나뭇잎들이 한 번에 떨어지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마치 숲의 영혼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숲의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속삭이듯 말했다. 동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하며 숲의 힘을 다룰 준비를 했다. 숲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들이 숲의 중심에 가까워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숲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였다. 숲을 파괴하려는 세력의 선두였던 강력한 존재였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 괴물은 숲의 숨결을 느끼며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위협했다. 너희가 숲을 지키려 한다고? 괴물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음산하고 기괴했다. 이 숲은 내가 지배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나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괴물과 대면했다. 숲의 수호자였던 늑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숲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고 숲과 하나 되는 법을 생각했다. 숲의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숲과 하나다. 숲의 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동이는 그 말을 따라 힘차게 외쳤다.
우리는 이 숲을 지킬 것입니다. 숲의 힘을 믿습니다. 그들의 말이 끝난 순간 숲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반응했다. 나무들이 흔들리며 땅이 떨리기 시작했다. 숲의 에너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며 그들은 숲과 하나가 되었다. 숲의 생명력과 그들의 결단이 합쳐져 강력한 에너지가 괴물을 향해 방출되었다. 괴물은 그 에너지에 맞서려 했지만 숲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다. 괴물은 점점 더 약해지며 결국 숲의 에너지에 의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숲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제 숲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숲의 바람은 고요해졌고 나뭇잎들이 다시 부드럽게 흔들리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동이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는 숲을 지켰어요. 이제 정말 숲은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이제 숲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의 중심에서 그들의 싸움이 끝났음을 느끼며 숲의 정수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은 숲을 지킨 영웅이자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의 승리를 맛본 후 그들만의 조용한 순간을 맞이했다. 괴물이 사라지고 숲의 평화가 되찾아지자 숲은 더 이상 긴장감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시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나무는 푸르르고 꽃들은 향긋한 냄새를 풍기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숲의 각종 생명체들은 마치 그들의 싸움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숲을 지키는 데 전념했지만 이제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오두막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동이에게 말했다. 너희 세대는 이제 숲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싸운 이유는 단지 숲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숲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에 동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뜻을 이해했다. 이제 숲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숲의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숲의 정수는 할아버지와 동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숲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향해 축복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의 일부로 숲의 힘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동이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너도 숲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 숲의 힘을 지키고 그 힘을 전해주는 역할이 바로 너의 몫이 될 것이다. 동이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였다. 네, 할아버지. 저도 숲을 지키고 그 힘을 이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을 떠나기 전 숲의 신비로운 장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들이 쌓은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숲의 나무들, 그들의 숨결,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던 동물들 모두가 그들 앞에 있었다. 숲의 모든 생명체가 그들을 축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이제 숲과 하나가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숲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늑대였다. 늑대는 그들에게 깊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너희가 숲을 지킬 차례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너희가 해냈다. 너희가 숲을 이어가는 것을 지켜보겠다. 늑대의 말에 할아버지와 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의 마지막 인사를 받았다. 그들은 이제 숲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아 숲의 미래를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동이는 숲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숲의 축복을 받은 채 숲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숲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고 그 시작은 숲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숲과 함께 살아가며 그와 하나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동이는 그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도 그 미소를 보며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숲의 영혼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이제 그들은 숲을 지킬 수호자들이 되었다. 숲의 평화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들은 그 평화를 영원히 지키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